요즘 SNS를 뜨겁게 달구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 게다가 이 음식에 들어가는 작물로 대박이 난 청년농부가 있다는데, 그 청년농부와 특별한 작물을 찾아 홍천으로 향한 제작진. 홍천은 선조들의 숨결이 담긴 문화 유적과 백암산 기슭에 숨겨진 가령 폭포뿐 아니라 노랗게 물드는 은행나무 숲, 명품 농특산물인 6년근 인삼과 자수로 유명한 고장. 이러한 홍천에서 만날 수 있다는 작물은 과연 뭘까? 산속에 CCTV가 다 있네. 깊은 산속에 CCTV라니, 대체 얼마나 대단한 작물이기에 이다지도 삼엄하게 관리할까? 저기 작업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깊고 험준한 산을 헤매다 젊은 청년을 발견한 역전의 부자농부 담당 PD.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아, 네. 저 거기 조심하세요. 거기 터집니다. 터진다니? 설마 지뢰라도 밟은 건가? 뭐길래 터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산에서 키우고 있는 저희 이 귀한 이 산양삼이 자라고 있습니다. 터진다는 게 바로 산양삼? 풀만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산속 곳곳에 산양삼이 숨어 있다는데, 연매출은 얼마나 될까? 네, 저희 산양삼 판매하고 가공 판매까지 해서 연매출 2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산양삼을 재배해 고소득을 내는 주인공 유재덕 부자농부. 부자농부가 이 깊은 산속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은 어떤 것일까? 산양삼은 산자 기를 양자 써서 산양삼이고요. 흔히 밭에서 자라는 인삼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인삼은 밭에서 자라는 것, 산에서 자라는 건 모두 다 산양삼이라고 합니다. 재배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부르는데, 밭에서 비료와 물을 주며 재배한 것을 인삼, 반면 산양삼은 삼의 씨를 산에 뿌려 재배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산양삼과 인삼은 모양과 크기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자연 환경 그대로 자라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없다는 산양삼. 귀하기도 귀하지만 수년을 키워낸 산양삼이기에 잔뿌리까지 상하지 않게 수확하는 손길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데, 저희 농원에서 생산하는 정품 12년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여기 뇌두 부분인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엇갈려 가면서 하나씩 1년에 한 번씩 줄기가 폈다가 지었던 흔적이에요. 1년에 하나씩만 나온 것만 계산해도 충분히 12칸은 확실히 된다고 봅니다. 보통 사지 5엽을 최고로 치는데, 이거는 좀 더 영양 상태가 좋았는지 손가락이 5개네요. 그래서 손가락이 5개여서 5지, 그리고 이파리가 5개여서 5엽, 그래서 5지 5엽이네요. 이 귀한 산양삼 맛은 과연 어떨까 궁금하던 때, 그 마음을 읽었는지 삼을 하나 씻어주는 부자농부. 자, 이제 귀한 삼 씻은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자, 드시고. 이 귀한 거를 먹어도 괜찮은 건지? 네. 이 삼은 뿌리 부분은 비교적 덜 쓰고 위로 올라갈수록 쓰니까 이렇게 한 번에 같이 한 입에 넣으시는 게 드시는 요령입니다. 뿌리와 줄기, 잎까지 돌돌 말아서 귀한 산양삼을 한 입에 먹는 섭취 방법까지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부자농부. 이렇게 싸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한 입에 다 넣으세요. 잎까지? 네, 쌈 싸 먹듯이 싹 넣으세요. 산에서 캐자마자 먹는 산양삼 맛은 과연 어떨까?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면서 입 안에 삼 향이 확 다 채우네요. 이파리까지 다 버릴 게 하나도 없이 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산양삼은 항염증, 항당뇨, 면역력 증강 등에 도움을 주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사포닌 함량이 많아 귀한 약초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산양삼을 홍천의 깊은 산에서 재배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홍천이란 곳은 산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나무들이 적당히 그 햇빛을 가려주고, 햇빛이 너무 강하게 직사광선을 너무 많이 비추면은 너무 더운지 싹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이라든가 또는 그런 뭐 수액 같은 것들이 이 토지에 적당히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수종을 잘 보죠. 보통 마사토가 많이 섞인 그런 부엽토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배수가 잘 되고, 또 약간 빨간 황토흙보다는 부들부들한 약간 갈색 계열의 그런 흙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키워보면 그 잔뿌리도 굉장히 실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홍천 면적의 반 이상이 산인데다가 양분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낙엽송 아래에 부엽토를 골라 자연 그대로 재배하는 부자농부.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직접 경영한 것만 15년 됐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재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물려받은 산양삼의 부자농부의 노하우를 접목했기 때문이라는데, 대체 어떤 노하우일까 궁금해하던 그때 뭔가를 찾는 부자농부, 대체 뭐하는 걸까? 나무더미의 깊은 곳에서 조심조심 무언가를 꺼내는 부자농부. 평범해 보이는 하얀 스티로폼 상자 같은데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그냥 황토 같은데? 그런데 황토를 살살 걷어내니 하얀 알갱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저희 산양삼 씨예요. 네, 황토 흙에 넣어둔 겁니다. 씨를 황토 흙에 넣어둔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발화율을 높이는 연구. 씨앗 활착에 대한 연구 끝에 산양삼 씨를 황토에 보관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씨앗을 처음 따면 이렇게 씨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빨간 열매, 그러니까 과육과 가피가 함께 존재하는데요. 물에 씻겨서 벗겨내거나 또는 그냥 뭐 얼리거나 뭐 다른 처리를 하면은 나중에 삼이 발화율이 많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황토흙에 넣어놓으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넣어서 자연스럽게 썩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분해돼서 사라지는 걸 알고 이렇게 항상 처리하고 있어요. 황토 자체에 그 살균력이 좋아서 삼을 썩히지 않고 잘 보존시켜 주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늘에 넣어놓고 그 직사광선을 피해줘야 삼이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어느 작목보다 어렵다는 산양삼 씨앗 활착. 그런데 유재덕 부자농부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양삼 씨앗을 활착시키는 노하우를 습득했다고. 그런데 골라낸 산양삼 씨에 어떤 액체를 부어주는데 뭘 붓는 걸까? 저희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공적인 화학적인 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천연적인 재료를 생각해 보다가 그 애플민트라든가 그런 허브 같은 것들이 그 살균 소독 작용을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다려뒀다가 이렇게 액기스로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허브 추출물과 함께 중요하게 넣는 특별한 물이 있다는데, 너무 차갑지 않은 미온수를 계곡물 같은 걸 떠다가 하루 반나절 정도를 담가놔요. 씨를 금방 심었을 땐 물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심으면 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통 이런 산에다가 심는 산양삼 씨를 처리하실 때 100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방식을 개발해서 심어보니 발화율도 떨어지지 않고 되려 더 좋아졌고 한 2, 3주 정도면 바로 심을 수 있어서 저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죠. 100일이나 걸리던 전통 방식의 개갑 과정을 2, 3주로 줄이는 데 성공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받았다는 부자농부. 그 넓은 산을 오르내리며 산양삼을 재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지원군이자 장모인 김기숙 씨가 함께 해주고 있어 든든하다는데, 부지런하니까 도와주고 또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려고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이가 뭐가 이쁘다고 도와주겠어요. 이쁘게 하니까는 그냥. 작업할 때는 환상의 콤비가 따로 없다고.
이제 준비한 씨앗을 밭에 뿌리는데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떨어뜨리는 것도 노하우. 이제 싹이 올라오길 기다리면 된다. 아유, 내 새끼들 잘 자라라. 삼씨를 심을 때는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돼요. 줄기 이파리를 올릴 때 너무 길게 힘 빼느냐고 힘이 들어서 삼씨가 다 죽어버려요. 흙은 이렇게 솔솔솔솔 얕게 덮어줘요. 뿐만 아니라 부자농부는 습도, 일조량 등도 분석해 활착률을 높였다고. 봄에 심은 것들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이면 발화를 합니다. 가을에 심은 것들은 발화율이 조금 겨울을 나느냐고 혹시 얼어 죽는 것들이 있어서 한 80% 정도 생각하면 되고, 봄에 심은 것들은 한 90% 이상 발화율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은 밭 바로 옆에는 어린 사냥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 가을에 이게 이제 씨를 넣어서 올해 태어난 애들이에요. 땅 속에서 뾰족이 나올 때는 한 잎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잎이 됐다가 세 잎이 돼서 자리를 잡고 1년을 자라요. 그래서 1년생은 잎이 3개라서 1년생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2년생이 되면 잎이 5개가 돼요. 그런데 열심히 잘 자라고 있는 어린 사냥삼을 뽑는 모습. 그럼 늦게 나온 애들은 먼저 나온 애들한테 치여서 자라지를 못하고 녹아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솎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 해줘야만 잘 자라니까 너무 벤 곳은 솎아요. 그래서 이제 새싹쌈으로 먹지요. 건강에도 되게 좋아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보람이 느껴지듯이 이 애기삼을 잘 키워놓고 나면은 아주 든든하죠. 이게 다 이제 돈인데요. 그렇다면 부자농부의 사냥삼 밭은 얼마나 될까? 국가나 다른 분께 빌린 산은 없고, 제가 가진 산의 총 면적은 약 40만 평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15에서 20만 평 정도가 이런 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려받은 산도 넓었지만 그 수익을 오롯이 산을 사는 데 투자해 2배로 늘렸다는 부자농부. 그 덕에 고품질의 사냥삼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잠시 후 뭔가 작업 중인 부자농부. 뭐 하나 했더니 땅속에서 아주 작은 사냥삼을 캐냈다. 애기삼 키워서 산으로 올리는 거예요. 시집 보내는 거예요. 아기 삼을 산으로 시집 보낸다? 이 작은 삼풀이를 뭐 하려는 걸까 했는데 삼을 들고 또 산을 오르는 부자농부. 그러더니 산을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기쯤이 좋겠네. 그쪽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글로 갈 테니까. 익숙한 듯 맡은 각자 자리로 가서 또 흙을 파더니 한 뼘 정도 간격을 두고 작은 삼들을 심는 모습. 뭐 하는 걸까? 줄기 이파리가 이제 없을 때 주로 옮겨 심어요. 씨앗을 심은 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됐을 때 올챙이 정도 크기로 자랐을 때 그때 한번 캐서 옮겨 심는 겁니다. 이 사냥삼은 이렇게 머리가 조금 비교적 아래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심어주는데 좀 더 발화하기도 쉽고 머리가 많이 발달되고 얇고 좀 넓게 뻗는 면이 있는데 생존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비둔 곳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작길래 이렇게 한번 옮겨 심어 보니까 크기도 잘 자라고 삼도 오래 잘 살더라고요. 그날 오후 드디어 수확을 시작하려는지 335 자리를 잡은 모습. 고리 깊은 산을 오가며 삼을 캐온 지 언 15년이라는 유재덕 부자농부. 하지만 삼을 수확하는 부자농부의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양이다. 수확하는 계절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는 수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기 이파리가 있을 때는 줄기 이파리가 있는 대로, 또는 이제 열매가 달렸을 땐 열매 그대로.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삼이 제일 영양가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시기인데 그때는 뿌리만 가죠.
잎과 꽃까지 원하는 소비자도 있고 뿌리만 원하는 소비자도 있어 원하는 대로 생장시기에 맞춰 판매하고 있다고. 저희 산양삼은 보통 7년근부터 캐기 시작해서 최대 12년근까지 수확하고 있어요. 1년부터 7년까지는 비교적 잘 살아남아요. 그래서 1년부터 7년까지는 아무리 비싸도 한 뿌리에 5만 원 이하인데 그 이상 뭐 10년 넘는 것까지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많이 죽고 거의 산의 한 면을 다 심어도 몇 뿌리 안 남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산양삼 수확량은 얼마나 될까? 일주일에 거의 1000뿌리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실하게 잔뿌리도 좋고 산 모양도 예쁘고 그러면 더 많이 보람차고 기분이 좋죠. 주변 친구들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산속에 묻혀 산양삼만 키웠다는 부자 농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양삼을 재배하는 이유는 뭘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시던 농사였고 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하다 보니 뭐 저도 해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그 어른들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열심히 한번 그에 따라서 한번 열심히 그냥 뛰어들어 봤죠. 처음엔 너무 힘든 일이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대하셨지만 옆에서 함께 같이 천천히 같이 따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제가 물려받게 된 것 같아요. 식당, 카페 등 여러 일을 해보다가 제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양삼 재배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는데.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이상기후 때문에 뭐 진짜 몇 달 동안 비가 안 올 때도 있었고 너무 폭우가 내린다거나 어려운 환경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느 해에는 씨앗을 한 알도 생산하지 못한 때가 있어서 제가 한 해에 수확하는 씨앗의 양을 금액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뭐 한 1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삼 손해 본 것까지 하면은 그 해에는 5억 정도 손실을 봤죠. 진짜 뭐 그 정도 손해를 봤으면 진짜 너무 힘들고 진짜 다 그만둬야 되지 않나, 여기서 끝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상기후로 인해 수억 원대의 적자를 보았던 부자농부. 벼랑 끝에 몰려 포기해야 하나 고민한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다.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아버지께 물려주신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그런 의지,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이 강한 의지가 되어서 제가 지금까지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두 아이가 그의 버팀목이 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산양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잠시 후 산에서 내려오는 부자 농부. 그런데 하산하자마자 온 이곳은 어디일까? 네, 여긴 저희 집입니다. 저 뒷마당에는 저희 선별도 하고 포장도 할 수 있는 작업장도 있어요. 산양삼의 상태를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포장은 직접 한다는 부자 농부. 오늘 수확한 산양삼을 포장하기 위해서 주문 제작한 상자에 먼저 이끼를 깔아주고 상하지 않게 삼의 자리를 잡아준다고. 이끼가 배송할 때 신선함을 유지해 주고요. 그리고 쿠션 같이 푹신한 느낌이어서 삶도 덜 망가집니다. 무엇보다 고객분들이 약간 싱그러움을 느끼실 수 있으신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이끼도 뭐 단점은 있어요. 그 이끼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그런 쓰러진 나무 같은 걸 분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너무 오래 보관했을 때는 되려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이끼 포장은 신선함과 싱그러움을 주지만 오래 보관하면 삶의 수분이 날아간다고. 이렇게 삶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얼마나 될까? 하루에 보통 적게는 20박스, 많게는 60박스 정도 나갑니다.
산양삼 포장 판매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수입이고 1년에 연매출은 한 1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양삼으로 연매출이 10억 원? 산양삼을 판매 10억 원의 소득을 내고 있는 유재덕 부자농부. 포장 작업까지 마치고 난 후 드디어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온기 없이 너무나 휑한 부자농부의 집. 무언가 생각났는지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여보세요. 처음인데. 안녕,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어제 동물원 갔다 왔는데. 동물원 갔다 왔어? 2시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기 캐나다는 어때? 여기는 이제 저번 주부터 조금씩 정상화되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했던 것. 사장님. 그래, 아빠도 사랑해. 자, 그래, 아빠도 사랑해. 자. 저희 처와 자식은 그쪽에 그냥 유학을 간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산양삼 농사를 캐나다에도 이렇게 좀 알려주고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 우수한 산양삼을 좀 선전하려고 그쪽에 이제 사업차 가 있는 겁니다. 캐나다의 산양삼을 알리기 위해 떨어져 있지만 항상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다고. 그날 저녁 뭔가 준비하나 본데. 장모님 이렇게 일 도와주러 오셨을 때 저녁 준비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요리기에 이렇게 재료들이 푸짐할까? 시원한 육수를 책임질 다양한 채소에 꽃게도 넣고 자숙한 바닷가재도 넣고 직접 재배해서 채취한 산양삼까지 넉넉하게 넣어주는데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 네, 저희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간단한 라면을 끓여 먹는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전문성을 살린 요리 연구. 푸짐한 해산물 요리로 만드는 메뉴는 바로 해물라면. 이 라면도 산양삼을 활용해 연구한 요리 중 하나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요리 전공을 해서요. 이렇게 산에 와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요리 연구하는 건 계속 즐겨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한식, 일식, 조리 기능사 자격까지 취득한 부자농부. 요리 아주 맛있게 잘해요. 전문가잖아요. 해산물과 얼큰한 라면의 환상 조합. 만나고. 잘 익은 산양삼까지. 오래된 산양삼은 제가 담아드릴게요. 짠. 짠. 둘 다 술을 못 먹으니까. 술보다 더 좋은 산양삼으로 건배를 하다니. 삼까지 우러났으니 얼마나 좋을까? 역시 라면은 국물까지 마셔줘야 제맛이지. 어우 시원해. 맛있네. 오늘 하루가 피로가 확 풀려. 요새 많이 끓여줘서 더 맛있어. 네. 산양삼을 활용해서 다양한 그런 요리를 개발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 라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좋아하고 주변 지인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 제주도에서 이 산양삼을 넣은 해물 라면 식당을 하고 있고요. 아주 감사하게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부자농부의 산양삼을 넣은 해물라면 음식점을 하는데 부자농부의 부모님이 운영 중이다. 산양삼 라면은 1년에 한 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양삼 라면으로 연매출 5억 원? 산양삼 판매 이어 해물라면까지 판매 5억 원의 소득을 내는 유재덕 부자농부. 다음 날 아침, 이렇게 일찍 어디를 가는 걸까? 부자농부가 도착한 이곳은 서울 용산의 한 음식점. 자,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네, 이거 산에서 캐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 산양삼 배달이라도 온 걸까?
여기는 용산에 있는 저희 농장에서 운영하는 죽집이에요. 부자농부가 운영하는 죽집? 부자농부는 해물라면뿐만 아니라 죽에도 직접 재배한 산양삼을 접목해 죽요리 전문점도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무슨 요리일까? 산양삼 전복죽입니다. 시간이 나서 매장에 올 때마다 최대한 제가 직접 손님들께 요리해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사서 드실 수 있는 다양한 죽에 모두 다 적용을 해도 드시기 불편하지 않아서 다들 다양하게 선호하십니다. 산양삼을 통째로 넣어 죽을 만든다는 부자농부. 어쩌다 죽에 넣게 됐을까? 감기가 걸리셨거나 어디 탈이 나셔서 아프신 분들이 보통 죽을 찾으시잖아요. 그런 때 이렇게 몸에 좋은 삼까지 같이 드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제품을 개발해 봤어요. 산양삼의 활용도를 높여 판로를 넓힌 부자농부의 아이디어. 덕분에 산양삼 한 뿌리가 들어간 죽 요리는 SNS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큰 이익 없이 원가를 거의 책정 안 하고 하는 거라 저한테 큰 수입을 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도 1년에 한 7억 정도 수입을 봐서 그걸로 직원분들 인건비도 드리고 재료값도 충분히 쓰고 그렇게 열심히 경영하고 있어요. 죽집 운영으로 연매출 7억 원? 직접 재배한 산양삼을 활용해 2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내고 있는 부자농부. 유재덕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발화율을 높이는 연구. 두 번째, 전문성을 살린 요리 연구.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산양삼을 재배해 연매출 22억 원 달성한 유재덕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산양삼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행복하게들 살고 원하는 대로 성취하고 그리고 건강도 유지하고요. 나아가서 저희 삶을 드시고 건강해지신 그런 가족들 또 건강을 유지하시는 가족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행복해지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보람으로 살아가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농사 지으며 보람을 느끼는 유재덕 부자농부. 당신을 응원합니다.